하루에 플라스틱 카드 한 장 정도다. 한 달은 뭐 칫솔 하나를 먹고 있다. 뭐 엄청난 양을 먹는다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많이 노출되는 원인 1위를 뽑는다고 하면 그때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들어와도 다 변으로 배출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랬어. 2019년에 2022년 되니까 갑자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 흡수가 됐던 거죠. 유튜브 채널 강상욱의 위험한 초대를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계신 화학에너지공학의 강상욱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상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뵈니까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루에 우리가 어느 정도 먹나요? 어떤 분들이 그런데 뭐 하루에 플라스틱 카드 한 장 정도다. 한 달은 뭐 칫솔 하나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맞나요? 사실은 뭐 해외 연구 결과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뭐 엄청난 양을 먹는다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완벽하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제품과 우리나라 제품도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완벽하게 모든 사이즈를 다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분석법도 사실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많이 평소에 먹는다는 건 사실인 건 맞습니다. 많이 먹는다. 그러면 어디서 제일 많이 먹게 되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가장 우리가 많이 노출되는 원인 1위를 뽑는다고 하면 바로 페트병 생수.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생수병 만드는 과정을 보면 미세하게 막 그게 갈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상상, 딸 때마다 딸깍하면서 네. 거기에서 마시지 않나. 어디 부분에서 가장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걸까요? 페트 플라스틱이 처음부터 그 모양이지는 않겠죠. 네. 당연히 뭔가 성형 가공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고온 고압의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PET라는 소재 특성상 미세한 소분을 조금이라도 머금은 상태에서 고온 고압이 가해지면요, 이게 미세하게 조직이 끊어집니다. 근데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게 보이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담겠죠.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졌던 조직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겠죠.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이 관찰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회사마다 그 정수하는 질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 때도 있지만 보관할 때도 뜨거운 열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나요?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는 문제보다 네. 사실은 최근에도 한번 기사 나왔었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페트병 생수를 그냥 밖에 보관했어요. 밖에 보관해서 직사광선 일부러 노출시켰습니다. 높은 온도에. 그랬더니 미세 플라스틱을 일단 떠나서 유해한 포름알디히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더라. 이래서 환경부 보고 빨리 이거 조치 좀 취해라 해가지고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절대 편의점에서 페트병 쌓아놓고 밖에다 노출해놓고 팔지 마라. 반드시 차광포, 반드시 햇빛을 가려라.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걱정하셔야 되고 포름알디히드 같은 발암물질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뭐 미세 플라스틱을 안 먹을 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먹었을 때 좀 변을 통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나요? 아니면 쌓이나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예전에 그때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큰 거는 흡수 안 됩니다. 들어와도 다 변으로 배출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랬어. 2019년에.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2022년 되니까 갑자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네덜란드 연구진이 네덜란드 사람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피를 뽑아왔어요.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 있을까 봤더니 22명 중에서 17명한테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검출되고 혈액에서. 그러니까 그때 세계보건기구에서 안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크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작은 것들이 우리 많이 노출됐었고 우리 몸에 흡수가 됐던 거죠.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연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솔직히 저도 다 따라가기 힘들 정도 너무 많아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동물 가지고 실험해봤는데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PS 만두 용기 포장해 보신 적 있죠? 네네네. 거기 약간 흰색 느낌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폴리스타이렌이에요. 그 스티로폼이 이제 폴리스타이렌 보시면 되는데 그 PS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동물 실험 해본 거예요. 쥐한테 왕창 먹여봤더니 위암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암이 원래 전이가 제일 무섭잖아요. 전이 가능성도 폭발적으로 높이더라. 심지어 항암제 내성까지 높이더라. 이런 게 명확히 밝혀졌고요. 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뭐 무슨 정자에 영향 준다더라, 뭐 그 외에 뭐 혈관 질환 일으킨다더라. 너무나 많은 연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명확한 결론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교수님 모시면서 그래도 그냥 대접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커피를 갖다가 했더니 안 드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감사히 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철학은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또 뭐 편하게 좀 사시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네. 아니고 최대한 노출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노출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이라는 거를 완전히 벗어나서 산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드시든 음식물 종류 크게 4가지거든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이 4가지인데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대신 의식적으로 좀 피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모든 독성이라고 하는 거는 노출량, 노출 횟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하루 2갑 폈어요. 작자고 3갑 폈어요. 제가 폐암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제가 오늘 소주를 3병 마셨어요. 제가 간암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근데도 정부에서는 조심하라고 하죠. 왜죠? 담배를 계속 피우면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면 폐암 걸릴 가능성이 높고 술도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면 간암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딱 그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요. 노출량이나 노출 횟수를 줄이면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우리한테 노출의 강도가 높은 이 생수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일단은 페트병 생수물은 이제 최소화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가장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페트병 물을 다 썼어요. 이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멀쩡해 보여요. 멀쩡하니까요. 그리고 난 침도 안 대고 맞아요. 입도 안 대고 맞습니다.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름 세척한 다음에 여기다 다른 뭐 곡물을 넣는다든지 네. 다른 음식을 담아서 보관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쌀도 넣고 막 맞습니다. 이래요. 근데 일단 그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은 괜찮고 그 생수병 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PET 소재가 상대적으로 수분을 잘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게 건조됐다고 하지만 미세하게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 번식이 되게 원활합니다. 2차적으로 다시 재활용하면서 음식물 넣게 되면 미생물 번식 때문에 상한 음식을 드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꾸 재활용하다 보면 역시 조직이 끊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PET 소재. 그래서 계속 좀 떨어져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계속 미세 플라스틱 계속 지속적으로 먹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여러 곳 돌아다니다 보면 정수기가 있어요. 과연 저 정수기 필터를 제대로 관리할까라는 의심을 갖게 돼요. 그럼 그럴 때 깨끗한 생수가 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기가 날지. 네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만 보면 네. 정수기가 더 낫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수기도 필터가 플라스틱인데 그렇죠. 거기서도 미세 플라스틱 엄청 나올 것 같은데 하는데요. 실제로 약간은 떨어져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정수기 필터가요, 그 폴리아마이드 계열의 되게 이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견고한 소재입니다, 사실은. 가정용 정수기에서 나오는 정도 압력으로 막 수십만 개, 수억 개가 막 분출되고 미세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단정져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반 가정용 정수기 정도로는 이 미풀을 다 제거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한번 보면 정수기물이 더 낫습니다. 그래도 미네랄 측면에서 보면 생수가 더 나은 거 아니라고 하면 또 그건 맞는 말이에요. 상대로 정수기가 미네랄마저 다 걸러버리기 때문에 상대 소위 말해서 뭐 죽은 물이란 말도 하잖아요. 하지만 미풀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정수기가 더 낫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입니다. 정수기물과 수돗물 중에서 어떤 게 더 안전할까요? 정수기물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다 걸러서 나오니까 대부분. 그래서 괜찮고요. 수돗물도요.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 수지 검사해본 제가 자료를 다 봤거든요. 우리나라 그 수돗물 그 기준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방문 교수로 갔다 왔는데요. 미국보다요 더 엄격해요. 그 검사 항목도 더 많아요. 그 정도로 까다롭게 깨끗한 물이 우리 그 수돗물인데, 문제는 상수도관을 거쳐서 오는데 상수관의 노후도가 다 달라요. 또 집집마다. 상수관이 깨끗해도 다시 아파트 들어오면 아파트 관이 그렇죠. 노후가 많이 돼 있으면 거기서도 오염이 돼요. 네.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수돗물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 지자체마다 수질 검사를 다 해줍니다. 우리 집에 와서요? 집에 가셔서 지자체에 전화해보세요. 해서 상수도 사업부에 날짜 조율하실 수가 있어요. 예약을 하시면 검사자가 옵니다. 날 잡아서. 아하. 하도 사람들이 수돗물 불안해하니까 검사해주러 오세요. 그 정도 테크됐다고 하면 그나마 들 수 있는 물이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물을 끓이면 뭐 그렇게 오염된 거나 석회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어지지는 않나 봐요? 실제 해외 연구 결과에 그런 게 이제 미네랄 성분이 많은 상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끓였더니 미세 플라스틱 저감되더라, 이런 연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네랄 성분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 실험 결과 그대로 대입할 수가 없는 거죠. 끓였다고 해서 그런 나쁜 물질이 다 어디로 가는 그 건가요? 미네랄 성분과 응집이 돼야 끓이는 과정에서 응집되면서 커지면서 가라앉는 거죠. 끓였으니까 물을 식히잖아요. 그 시간제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떠 있는 거를 이제 걸러서 먹으라는 거죠. 이런 거네요. 그럼 조개 칼국수에 끝까지 먹으면 돌도 씹히는 것처럼 맞습니다. 끝까지 그 국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네, 맞습니다. 적절한 살짝. 있습니다. 네. 적절합니다.
교수님은 물을 어떤 식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정수기 물에 좀 의존하는 편입니다. 근데 정수기가 두 가지라고 봐야 돼요. 옛날에는 정수기가 좀 컸었어요. 그 왜 그래? 그 안에 저수조가 있거든요. 아. 왜냐면 그 필터에 나오는 물의 양이 되게 쫄쫄쫄 떨어지다 보니까 평소에 저수에 물을 보관해 놨다가 우리가 탁 됐을 때 쫙 떨어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수가 없으면 또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직수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필터의 구멍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예전 필터 구멍이 더 작게 해서 필터링이 더 능력이 좋았는데 요새는 필터 구멍을 살짝 키워서 바로 그냥 수돗물이 지나자마자 바로 쫄쫄쫄 나오게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능이 더 좋은 거는 오히려 그런 쫄쫄쫄 나오는 거 있죠. 약간 답답한 정수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댁에는 저수조 있는 약간 큰... 좀 큰 거, 큰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직수보다는 대신 근데 그 단점은 그 성능은 좋지만 역시 미네랄까지 다 걸러져 있는 그런 이제 순수한 H2O만 있는 그런 물인 거죠.